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. 2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거래 뚝배기. 음, 거래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. 거래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. 공인중개사 위기. 전국이 다 한 가지입니다. 공인중개사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. 개업하는 곳보다 폐업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. 정말 마지못해 나옵니다. 이거 사무실 한 개 유지하려면 돈 많이 나가거든요. 어느 분이 분석해 주시는 분이 있던데 숨만 쉬어도 문 열어놓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무시 못합니다. 이거 문 닫아놓고 어디 뭐 마늘 캐러 가고 이런 분도 계시지 않나요? 부동산 뉴스마저도 실종 상태. 조금이라도 오를 건덕지가 있으면요 언론에서는 난리법석을 떨거든요. 근데 오른다는 뉴스도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. 간혹 가다가 뭐 재건축 관련된 이슈 하나씩 건드리긴 하지만 눈에 띄는 상승 보이지 않네요. 자, 뭐 학군지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학교 수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교사 수 감원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드리는데요.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8명, 작년에는 12명, 뭐 올해 뭐 부산에 신입생이 한 곳도 없는 학교가 뭐 열 몇 군데네요. 뭐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? 서울도 신입생이 0 이런 학교 볼 수밖에 없다. 왜?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다. 여기 살던 사람이 요거 팔고 요쪽으로 학군지로 가고 싶은데 안 되죠. 양극화하면서 얘가 뭐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고 해야 되나요? 올려버렸습니다. 요 사람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그나마 좀 좋은 데로 가자. 왜?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. 굳이 여기 가가지고 이 바닥을 깔아줄 이유가 있을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올랐다 그러죠. 더더욱 못 갑니다. 학생 수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대구 작살났습니다. 어제 제가 부산 제목에도 지방 살리려고 뭐 부동산 뭐 교수들도 나서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서서 뭐 DSR 차등화 해주자 안 돼라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. 결국 또 대출 해준다. 결국 뭔가요? 또 대출이자 갚느라고 허리띠 바짝 졸라맵니다. 지역경제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 더 무너집니다. 지금 상가 공실 많다는 부동산 뉴스 많이 보시죠. 아파트만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상가 장난 아니게 지었습니다. 왜? 건물주, 건물주, 조물주 위에 건물주. 지어라, 지어라. 뭐 송승헌이 뭐 200억에 3빌딩을 뭐 245억에 뭐 몇 년 만에 팔았니 뭐 이런 뉴스. 제가 그것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지 싶었는데요. 어떤 유튜버가 또 이거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. 이 남는 거 있나? 싶었는데 보내더라고요. 정부에서는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. 출산율 떨어진 이유 스드메 때문이다. 영어 유치원 때문이다. 걔들이 돈 뒤로 많이 먹고 있더라. 세금 걷기 위한 뉴스인데 이걸 또 출산율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. 출산율 높이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일본 24년도 졸업한 대학생 취업률 98.1%. 일본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요. 4학년 1학기가 되니까 거의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. 4학년 2학기 때 뭐 하냐? 이제 대학 시간에 낭만을 좀 즐기고 싶다. 낭만이 이게 로망스에서 나온 거라면서요. 로망스, 로망스. 아무튼 자 우리는 4학년 2학기 되면 이제 5학년을 준비하죠. 5학년이 되면 다시 6학년을 졸업해야 되고 이런 상태니까 우리 구직자 100명 있으면 일자리 28개밖에 없습니다. 부산대 졸업생 100명 졸업하면 20명 취업하나요? 20명 취업 안 될 거예요. 결혼도 늦어져, 취업이 늦어지니까 결혼도 늦어져, 출산도 늦어져, 이런 문제로 가는 거죠. 근데 중간에 사범대학도 있고 많고 이 인력들을 너무 많이 배출해놨어요.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빼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이 쏙 여기서 중학교 졸업, 고등학교 졸업하고 쏙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다 굶어야 됩니다.
근데 시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절로 굶는 시기들이 온다. 아니 부동산 뉴스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출산율 이런 뉴스를 취업률 뉴스를 가지고 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부동산은 참 좀 그렇죠. 몇 년 후면 좋아질 것이다. 좋아지는 것은 이 매도 물량, 전고점을 다 회복하고 완벽한 V자를 만들었습니다. 사실 V자 만드는 것도 너무 빨라요.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V자도 빨리 만들었을 뿐더러 좀 있으면 또 골이 깊었으면 또 산이 높습니다. 이 산을 한 개 만들 때쯤 되면 그때는 63,000? 63,0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부산에 좀 특이한 점이요. 제가 작년에 매물이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전세도 늘어나고 월세도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. 왜?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임대라도 내야지. 그 공실로 두겠습니까? 공실로 둘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실로 못 두는 사람이 사실 더 많더라는 거죠. 근데 작년에는 일방향으로 전세 매물이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. 근데 올해 웬걸? 올해 7,531개로 시작했던 매물이 7,597개 매물이 늘었습니다. 대구는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어요. 대구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전세 물량 감소폭이 좀 적었었거든요. 다시 물량이 늘고 있다.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. 이거 사실 월세 물량도 만만치 않죠. 부산 이게 올 게 오는구나. 그런 생각 듭니다. 지금 1360건의 거래량 그리고 1492건의 거래량이 예상되고 2월의 거래량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. 이 정도 되면 공인중개사 절반은 개점 휴업 상태일 겁니다. 근데 어제 저한테 삼총하면서 글 다시는 분, 진짜 안타깝다. 부산시청 근세. 제 영상 보지 마시라니까. 제가 올해 초에 영상을 찍을 때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연관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당장 원리금은 150만 원이지만 빚이 너무 큽니다. 근데 그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유행이에요. 거의 5억에 근접하는 주택, 내 돈 1억 가지고 4억 빚내서 5억짜리 집 산다. 이게 딱 먹혀들 때가 있었거든요.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. 제 영상 보지 마세요. 괜히 상처받습니다. 1억짜리 4억 대출 내서 5억에 집 샀는데 집이 6억이 되었다. 그러면 대출을 빼고 나더라도 1억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률 100%. 근데 1억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 마이너스 100%. 1억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집값이 20%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식 셈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젊은 분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되시는 분들 빨리 빚 갚는 방향으로 진짜 빨리 빚 갚는 방향으로 하시면 10년 후가 좀 여유로워질 것이고 저거 정말 30년 40년 대출 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제 방송이 무리하지 마시라.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. 자, 거래량 힘없이 시작하는 연초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거래량 현재 6억 이상은 219건 거래량은 한 87%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. 250건 정도 범위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2월의 고가의 거래량 조금 더 힘없는 모습, 지금보다 조금 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대체 불가 대우 월드마크 센텀 46평 17억 7천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시계 나왔죠. 해운대 두산이부터 데니스 16억 21억까지도 거의 22억까지도 갔었네요. 20% 평균적으로 20% 정도 빠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삼익빛이 97층이라 그랬나요?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남천 이름 뭔가요? 아파트 갑자기 생각했는다. 남천자리가 13억 8천. 남천자리가 13억 8천. 잠깐만 13억 8천. 대충 14억으로 기억해 둡시다. 14억으로 기억해 두고 삼익빛이 지금 요 29평 10억이잖아요. 요 분담금 얼마? 8억? 9억? 10억? 기간도 알 수 없고 아리송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해가지고 뽑기 운이 좋아가지고 한 90층 됐다? 그런 걸 상상하시고 갑자기 가격이
반등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그만큼 높이 지어지나? 아쌍 계속 그 정도 가격대 9억대 가격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대다수 고가 아파트 20% 정도 느낌. 삼익빛이 거래가 오늘 두 건 보이네요. 매면 장전 30%, 30% 하락이 흔하더라. 그리고 고가 아파트 요 정도 비싼 아파트들에서는 30% 하락되는 현상 또 한동안 좀 뜸했었거든요. 조금 이제 낙폭 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는 모습. 한 개 살짝 올라간다면 뭐 8억 3천, 뭐 7억 1천까지 찍었다가 뭐 7억 8천, 8억 2천, 8억 3천 이러다가 다시 7억 5천. 요게 지금 시장 분위기입니다. 한두 개 내빼려고 하면 누군가가 잽싸게 팔아치워서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버립니다. LG 메트로시티 25년 차에 가격은 뭐 35% 정도. 네, 25%, 30%. 6억 이상 아파트신 모습입니다. 양극화 계속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뭔가요? 비싼 아파트 올라가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요런 아파트 나도 같이 올라가고 싶어서.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양극화를 노래 부르니까 다 양극화를 노래 부르기 시작하더라. 근데 완전 별개의 시장입니다. 초고가의 대체 불가와 그냥 그 외의 아파트들 이렇습니다. 양극화 백날 첫날 부르짖어봤자 그냥 빈 메아리로 다시 돌아올 뿐이더라. 뭐 사실 양극화는 제가 지난번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 사유재산이 있고 뭐 곡물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 이후부터 있었던 그놈의 양극화. 30년차 아파트들 40% 이상 하락하는 것, 그것이 1, 2, 3층이냐? 아니요. 그러면 그것이 직거래냐? 아니요. 그냥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별반 새롭진 않습니다. 근데 이 30년짜리 근접해가고 막 농물 아파트 나오는데 이거 재건축도 안 돼. 뭐 이것도 저도 안 돼. 수도 배관 하나 가려고 해도요. 가구마다 몇백만 원씩 부담하라 해도 그것도 손살에 치는 사람 많은 게 현실입니다. 뭐 분담금 수억씩 내고 새로 짓는다?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. 분양권 거래량은 직거래 건수가 많은지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적정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거래량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큰 재미가 없어요. 새 아파트 분양권 좋죠. 비싸니까 문제죠. 자, 전세 거래 그나마 조금 빵빵 터지는 거 없죠. 뭐 신학기라고 뭐 빵빵 터지는 거 없습니다. 굳이 옮길 이유가 많이 없어지더라. 자, 요 정도 거래까지 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전월세, 임대시장, 가격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